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일구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전화 연결해서 민심 분석해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안정성이 우선이냐, 긴급성이 우선이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그제죠, 22일 조사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총 6,090명을 대상으로 했고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 조사 기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규제가 풀려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안전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긴급성이 우선이냐를 물어봤는데요. 긴급성이 우선이다. 54.9%로 절반을 좀 넘게 나타났고요. 안전성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41.1%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긴급성 우선이라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60대가 66%, 70세 이상이 61.4%, 그리고 50대도 55.8%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긴급성이 48.7, 안전성 47.9, 거의 팽팽했습니다. 30대도 비슷했고요. 40대는 긴급성이 좀 높긴 했는데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5, 60대에 비하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뭐 이념 성향별이나 아니면 지정당별로는 역시 뭐 진보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이 우선이었고요. 국민의 힘이라든지 보수층에서는 긴급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뭐 이슈 조사와 비슷하게 진영별로 확실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예, 요즘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이렇게 그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 혹은 정당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이번 결과 같은 경우에도 뭐 TK나 PK 쪽에서는 뭐 긴급이 더 많이 나왔고 또 호남이나 민주당 지지에서는 또 안정성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그 앞으로 또 다른 조사도 이런 식의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조사 방식이 문제다. 예. 이게 리얼미터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정성과 긴급성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냐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 긴급성이 우선이다라고 응답한 분이 뭐 선후를 이제 비교해 본 거긴 하지만 이분들이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테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해야 하는데 가급적 빨라야 하고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다수일 거고, 그 안정성을 택한 분들은 뭐 내년 말이나 들어와도 좋다는 의미 결코 아닐 거예요. 예. 안전성이 보장된 가운데 가급적 신속하게라는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분리 불가분한 거를 굳이 분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쌍입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설문은 저는 이게 청와대가 굳이 언급한 백신의 정치화 이걸 좀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 정치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설문일 뿐이다.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속하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데 이걸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백신 공급에 있어서 백신 도입에 있어서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불신하십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과학적인 듯 포장한 질문일 뿐이다. 결국은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느리다라는 입장이고요. 더 빨라야 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진 분들이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원하는 분들은 긴급해야 되지만 정부는 지금 속도를 낼 만큼 내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 안전성을 더 보장해달라. 이 영국이나 미국만큼 우리가 빨리 맞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의 다른 질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네. 뭐 리얼미터야 뭐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했으니까 받아서 조사한 거고요. 리얼미터 잘못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대표님. 네. 그 진보층과 보수층이 확연히 갈렸다. 그 진영 싸움으로. 근데 이 중도층에서 65.2%가 긴급적으로 쏠렸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 아마 이 프로테이가 좀 갈렸을 것 같은데 중도층은 왜 긴급성에 손을 들어줬을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은 한 40% 안팎으로 나오고요. 예. 또 부정적인 여론이 한 55% 안팎 나옵니다. 이게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역시나 40대 한 55 정도에서 조사기관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긍부정이 나뉘고 있는데요. 예. 가장 그렇게 된 주요한 계층이 바로 중도층과 무당층입니다. 예. 이 계층에서 뭐 예를 들면 수용 갈등 문제도 그렇고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그렇고 대체로 중도층이나 무당파층이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뭐 대략 40대 55 정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치에 평상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이제 현업에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또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이제 가사를 돌보거나 이러다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응답을 할 때 이 각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기존 입장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또 뭐 이념 성향대로 이제 응답을 할 텐데 예. 보통 그렇지 않은 정치 저관여층들은 이 이념에 이제 뭐 따라 응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백신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근데 사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높을 텐데요. 이 언론에서 이제 뭐 보도량 자체가 지금 백신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금 채용 갈등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지금 이택수 네. 대표가 조금 얘기해줬습니다만 뭐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당연히 뭐 진영적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 중도층에서는 아무래도 저 언론 영향을 좀 받지 않느냐 이게 이 대표의 네네. 예.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야권 지지층, 여권 지지층은 뉴스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보도가 되더라도 그들이 지지하는 이 어떤 지도층과 신념을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택적으로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요. 예. 중도층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입장이 없다. 첫 번째는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나의 삶과 직관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예. 거기에 결국은 이제 정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은 이제 미디어인 거죠. 예. 미디어의 방향에 쏠림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백신 관련 보도들은 뭐 압도적 다수가 정부를 비판하는 쪽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하는 건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고 모더나, 화이자는 좋은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제 있는 백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백신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mRNA라는 새로운 이 유형의 백신은 인간에게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예. 모더나, 화이자는 신중하게 봐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하고 똑같은 플랫폼 위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언론은 언제부터 백신 전문가가 됐다고 이것을 거의 뒤집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언론이 조금 더 공부하고 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비교를 해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고 중도층은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의 공정함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 같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네, 저희가 이제 YTN 의뢰로 지난 18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조사한 거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이었는데요. 54.8%가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고요. 네.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은 38.3%.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미 사의 표명한 이유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 이런 보기는 없었고요. 예.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과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두 보기가 있었고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척도가 있었는데
일단 54.8대 38.3, 대략 15%포인트가량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백신의 안정성, 긴급성도 40대 55였는데 예. 이 결과도 38대 55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서 이게 12월 1일 날 이 행정법원의 첫 번째 판결 이후에 뭐 계속 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로 결과는 40대 55 정도로 추미애 장관한테는 불리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와 관련한 것도 국민 네. 49.8%가 강하다. 약하다는 네네. 34%인데 2%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네, 15%포인트 차이로 역시 너무 과한 징계였다. 예. 정직 2개월도 이제 강하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입장과 괴를 같이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 대표님 이거 추 장관이 사의 표명하기 전에도 한번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네. 여론조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되느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되느냐, 동반 사퇴해야 되느냐, 그때는 보기가 3개였는데요. 추미애 장관 사퇴 의견이 44.3%,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되는 의견 30.8%, 둘 다 물러나야 된다, 12.2%였는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 사퇴와 윤석열 총장 사퇴 두 보기의 결과 차이는 14%포인트로 추미애 장관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나서 여론이 바뀌었다 많이 뭐 그런 건 아니겠네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 날 행정법원에 이제 첫 판결이 있었고, 조금 전 소개해드린 거는 12월, 저희가 이제 4일 날 조사한 겁니다. 전국 18세 이상 500명, 표본 오차나 조사 방법은 다 동의를 했고요. 근데 12월 1일 날 판결 이후에 12월 4일 날 조사했던 내용이나 또 한 18일, 14일이 지난 후에 조사 내용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당청 지지율은 지난주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한 40%에 근접하는 수치로 혹은 40%에 도달한 수치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는 뭐 RN서치라든지 리얼미터 조사가 소폭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뭐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후 이제 추가적인 그런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네. 자, 지금 대체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물었을 때는 정부에게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 5대 3.5 정도로. 뭐 거의 모든 질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 지방 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찬반 여론조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야권에 유리하고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게 야권에서는 레임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재보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야권이 이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정치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자 정부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다. 이 표현이 가능한 건가를 좀 반문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도 정부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반정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상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과 나머지 정부를 분리하고 있는 이 질문은 온당한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청와대가 윤 총장의 임기를 사퇴하는 것을 바란 적이 공식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 대통령에게 항거하는 것이냐? 윤 총장은 그 직을 떠나라. 이런 공격을 한 바가 있고 추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사퇴하고 나가서 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청와대에서는 임기 보장이 지금도 여전히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자,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이 왜 청와대와 반대되는 입장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계위의 결정을 분석할 때 이건 정말 임기제를 지키기 위한 절묘한 수를 낸 것이구나라고 많이 분석했어요. 5개월의 임기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도 이 질문 안에 포함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강성 지지층은 윤 총장이 정말 밉다. 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 개혁적인 총장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다수인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중도 진보 혹은 중도적인 지지층들은
윤 총장을 너무 몰아내려고 한다면 야당이 공격하는 프레임, 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도 사실은 얼마든지 윤 총장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아까 백신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중간지대에서는 입장들이 혼재돼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야권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왔다. 이건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레임덕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이제 40%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무너진 이후에 계속 30%대 뭐 중반 혹은 초반으로 이제 하락한 이 추이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하락했지만 지난주처럼 40%를 회복하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 또 앞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고 그런 가능성에는 조만간 잠시 후거나 아니면 뭐 오늘 밤 늦게 결정될 행정법원의 이제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만약에 그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또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러면 4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레임덕의 기준을 대략 한 40%로 보는 게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한 50에서 한 55% 정도까지는 레임덕으로 보지 않는데 만약 60%를 넘어가는 부정평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긍정평가는 뭐 한 35% 이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뭐 응답자들 혹은 국민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어떤 정책이든 반대를 하게 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레임덕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레임덕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평론가님, 뭐 수치는 네.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공격했을 때 혹은 비난했을 때 그때가 그렇죠. 진짜 레임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 것이 예. 이 지지 진영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혹은 이 지금 현재 집권 집단 내에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나오고 그쪽이 나름대로의 또 지지 세력을 이제 분열시키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중질환 내부 분열인데 요게 레임덕의 징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떠나야 한다. 이런 그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레임덕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 10가지 핫 이슈를 연말에 뽑아보면 정부의 호재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예. 백신 문제, 코로나19 방역도 지금 1000명 넘어가죠. 부동산 문제 예. 아직도 안 잡히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검찰개혁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추 장관이 과하다. 예. 징계까지 해야 했느냐. 지금 오늘 또 어제 나온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등등 모두 다 정부에는 악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씩 올라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추이가 상당히 좀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이걸 부양하고 있는 힘이 아직은 존재한다. 이게 푹 꺼지기 시작하면은 저도 이거 레임덕이구나 하고 느낄 것 같아요.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예. 한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으로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청와대도 인정하고 집권 여당 민주당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연초에 뭔가 반등을 위한 정책적인 이제 아젠다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남북관계일 수도 있고 북측의 신년사나 최고인민회의도 봐야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에 취임한 이후에 또 한미관계도 지켜봐야 됩니다. 주로 이제 외교 그다음에는 제가 보기엔 경제로 아마 반등을 시도하고 있을 텐데 이 드라이브가 걸리는지는 이제 1, 2월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조사를 지금 매주 일주일에 2번씩 합니까? 월화수목금 조사를 해서 목요일 날 주중 집계를 한번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주간 집계를 공식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약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네. 아까 이택수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만일 기각이 되면 다시 또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지금 이거 매주 조사하는 거니까 뭐 멀리 내다보면 백신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면 또 올라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당장은 그 윤석열 총장 건을 가장 눈여겨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행정법원에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36.7%까지 떨어졌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에는 39.5%, 대략 3%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아하. 또 법무부의 이제 징계위원회가 절차들이 이루어져서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집도기층인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이 당시에 결집을 해서 40%에 근접한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오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2주 전과 마찬가지로 한 3%포인트까지 상승해서 다시 4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 결과 나오면 역시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 오늘 조사에서도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 평론가님. 네. 50초 남았으니까 시간 네네. 봐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조사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섭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년 초에 이 민주당이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4월 재보선까지 이것은 고착화될 수 있다. 야권에 유리한 형세로 이 힘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반드시 연말 연초에 뭔가 성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후보도 아직 안 됐잖아요. 예. 28일로 미뤄져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는 28일에 아마 긴급 승인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몇 가지 지금 방역, 경제, 개혁 이 과제들에서 한 서너 가지 아젠다를 묶어서 국민 체감되는 가급적이면 좀 이제 민생과 직관돼 있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반전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연말에는 조금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은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계속 밀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